건축비는 도면에 의해서 산출식으로 나오는 게 맞다. 안녕하십니까, 걸리버TV의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부터 건축 비용. 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 저는 이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저한테는 건축비에 대한 문의를 더불어서 한 하루에 3-4통의 제가 전화를 받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단가. 평단가. 네. 평당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평당가라는 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이 뭐예요? 평은 바닥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평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사실 제곱미터, 현장에서는 1회배 이렇게도 하는데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에요. 가로 세로 1.8 곱하기 1.8이 한 평인 거고요. 그 한 평에 대한 금액을 평당가라고 하겠죠. 건축비에서 30평을 지으면 그 한 평당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30평짜리를 드려도 어떻게 그 바닥 면적만 가지고 건축비를 산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평단가로 건축비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단가로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아파트에서 많이들 살고 계시니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옮겨 가시려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더 많이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는 분양 때부터 평당 얼마대의 집,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많잖아요. 건축주 입장에서 질문하기가, 나 이러이러한 집을 몇 평대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는 어떤 거를 쓰고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냥 금액부터 궁금해 하시니까 제일 쉽게 물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평당가로 이제 본인의 건축비를 예측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마음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하셨을 때 오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오차가 생기고 건축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로 내가 지을 집의 건축비를 예측한다. 네, 그게 이제 좀 위험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건 얼마를 쓸지만 건축가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으니 이 정도의 공간을 어떤 재료를 써서 내 취향을 이렇게 고려해서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건축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건축비 산정은 무조건 도면이 나와야죠. 도면에 의해서 재료의 양이 나와야 산출이 돼야 되고요. 재료의 품목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산출과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당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해요? 도면 없이. 도면 없이. 저 30평 지을 건데요. 30평 바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높이, 건축은 부피가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닥에 대한 공간 크기만 정보를 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평당가로 예측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 범위가 많이 벗어난다. 그러니까 도면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도면에 의해서 견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견적은 이제 숫자, 얼마, 금액, 수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견적 안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상세하게 나눠서. 설비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자세하게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수건거리의 품목까지도 다 정하는 편이에요. 휴지거리, 욕실에 들어가는 욕실장, 저는 콘센트의 디자인,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야지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면에 의해서 산출식 견적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산출식 견적에 의해서 현장이 진행되는 겁니다.
평당가 얘기를 하다가 뭐 견적 방식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견적이라고 하는 게 평당가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사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평당가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건축 비용을 그러면 건축주가 스스로 판단할 때 좀 이것만은 알아야겠다 이런 뭐 그런 팁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평당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겠죠. 그냥 얼마 정도 들여야 저런 집을 지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하신 걸 거야. 그죠? 근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의 많은 어떤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 내부 인테리어보다 익스테리어 쪽이 더 커요. 외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이제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건축은 어쨌든 외형을 만드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의 집을 지으시려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는 뭐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해 들어가시면 좋긴 한데 저희가 나중에 좀 천천히 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평당가에 대한 오해 제발 다 들으신 다음에 그럼 그래도 평당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는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지만 이게 구독자가 많은 사람한테 댓글에 그래도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달릴 부분에 소지가 있는 게 사실 평당가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